여러분 안녕하세요. 감동과 임팩트 화학의 마스터키 기상호입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6월 모의평가가 이제 끝났네요. 자, 긴장도 많이 됐죠. 설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험 본 결과 누구는 웃고 있을 수 있지만 누구에겐 내가 그거 실수했어. 내가 분명히 아는 건데. 또는 내 시간 안배 실패해가지고 뒤엔 아예 건들지도 못하는 이런 수험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진단을 해야겠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철저한 분석 없이는 여러분들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결실을 얻을 수 없다고요. 자,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전체적 문항을 보게 되면 이번 평가원 출제위원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문항의 질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라고, 제가 준비한 이 시간은 자, 일단 난이도가 어떻냐부터 해서 여러분이 이후의 학습 전략 어떻게 난 준비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알아볼게요. 자, 2015 대수능 6월 모의평가 분석 및 학습 전략이다. 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순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난이도 분석으로부터 6월 이후 학습 전략 순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난이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난 수능보다는 난이도가 물론 쉬웠죠. 평이하게 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올라갔습니다. 제가 판단한 난이도는 그러니까 작년 9월 모의평가 수준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수능 문제는 어떤 난이도로 출제가 될 것이냐, 그 누구도 모릅니다. 난이도 쉽게 점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문항에 있어서 19번 문제 중화반의 양적 관계, 20번 화학반의 양적 관계, 20번도 본질을 보면 평이합니다. 19번 문제가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어요. 얘네들은 수능에 충분히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다.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난이도를 보게 되면 작년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은요, 여러분들. 자, 출제 문항 분포를 단원별로 좀 보겠습니다. 자, 1단원을 좀 보게 되면 화학의 언어에서 6문항이 출제됐어요. 그리고 2단원, 자, 6문항, 3단원에서 4문항, 4단원, 4문항. 보시면 1, 2단원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고요. 3, 4단원에서는 조금 문항이 좀 빠지는. 자, 여러분 1단원이 우리 개정과학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화학의 기본 아닙니까? 화학 측량과 몰부터 해서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까지. 그래서 보다 더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인 문항 분포도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 자, 문항을 좀 세부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분석할 텐데 역시 여러분 보세요. 변별력 있는 문제는 바로 뭐다? 양적 관계다. 20번 문제 아닙니까? 그죠? 안 나오는 내용을 그냥 여러 개 공부한다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고득점은 나오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올 수 없어요. 이미 나올 수 있는 고득점을 받기 위해 정복해야 될 단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 방황하십시오. 나올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깊이 있는 학습해라. 양적 관계입니다. 자, 다음은요. 중화반응 양적 관계는 상대적으로 평이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 단원이죠. 출제 지침엔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화합물의 조성 그리고 화학 식량과 몰 관련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자, 6번, 12번, 18번. 특히나 여러분 18번 문제. 제가 이미 해설을 마쳤는데요. 18번 문제를 본질을 보게 되면 이건 제 생각엔 12번 문제 기억됩니다. 조성 파트에 나온 문제랑 완전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처럼 느끼는 건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못 보니까.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수 문항이 출제되었다. 자, 다음입니다. 화학반의 개수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수 출제가 되는데 한 2문항 정도 출제됐어요. 보시면 자, 6번과 11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좀 중복적인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아무래도 화학에 있어서 개수를 일치하는 건 기본 아니냐라는 취지로 출제를 이제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좀 보시면 자, 새로운 형태의 자료가 제시된 문항이 보여요. 자, 보시게 되면 문항도 볼까요?
자, 문항수를 보게 되면 자, 이쪽에 여러분 좀 잘 보여서 제가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좀 당겨서 좀 보여드립니다. 10번, 13번, 14번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분석하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공부한 것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난이도는 높지 않은 그런 문항들이었습니다. 근데 자료만큼은 신선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가설을 통해서 나온 결과, 즉 우리한테 결과를 제시하고 이 가설은 무엇이냐, 이것도 신선했죠. 하지만 어렵지 않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특징을 보게 되면 수능 기출 변형 문항이 이제 출제되었는데요. 3번과 16번이다. 여러분, 기출 문제의 중요성. 지난 수능과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6월 모의평가에 나왔다. 6월 모의평가에 비슷한 문제가 또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기출 문제는 완벽하게 해 두셔야 됩니다.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개발 문항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출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개발 문항 얼마가 좋을지 모르지만 기출 문제 정말 많은 고민과 노력 속에 나왔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시고 개발 문항을 풀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도 강조드렸지만 자, 탄화수소의 제법 및 반응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거 정해져 있다고요. 무슨 제법, 첨가 반응, 치환 반응, 이거 할 시간에 나올 수 있는 걸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 여력이 된다, 난 화학을 더 공부하겠다, 그때 하시라고요. 알겠죠? 나올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정확히 깊이 있는 학습해야 된다. 개정화학은 양적 관계가 핵심이다. 알겠죠? 그 내용들. 자, 그래서 단 한 문제도 빠뜨림없이 출제 지침을 정확하게 준수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 6월 모의평가 문항에서 가장 큰 고민 무엇이었습니까? 체감 난이도 높았죠? 왜? 의도 파악 제대로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시간 안배 못했다라고 한다면 개정화학은 수치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심했을 것이다.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게 지금 6월 모의평가 끝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출제자의 눈이죠. 본질을 파악하는 거. 그 본질은 어디에 있나요? 본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제자의 눈으로 본 20번 문제, 20번 문제를 좀 확대시켜 보면요. 이 문제 뭐 갖고 푸는 겁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은 아보가드로 법칙을 알고 있느냐. 반응물의 개수합과 생성물의 개수합이 같아. 그럼 얼마가 반응할지라도 분자수는 일정해. 그리고 질량비가 나오면 이 문제 끝납니다. 질량비 몇 대 몇이에요? 0.4 대 7.6 대 8.0입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본질을 본다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볼게요, 여러분들. 자, 14번 문항에서 디귿을 보세요, 여러분. 원자번호 36번인 원소는 누구냐? 크립톤을 알고 있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요. 비활성 기체냐? 이것을 알고 있냐? 36번은 뭔데요? 너희들이 전자 배치할 수 있느냐? 본질을 봤다라고 한다면 전자 배치? 36? 그러면 아르곤까지는 전자 배치가 같을 것이고 4s 전자 2개 들어가고 3d 전자 10개 들어가요. 그러면 원자번호 30번 아연의 전자 배치거든요. 그럼 36번이라고 한다면 6개가 더 들어갈 텐데 어디에 들어갑니까? 4p 전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4s의 전자 2개, 4p의 전자 6개. 가장 바깥 껍질에 S와 P를 채워내. 누굽니까? 누구예요? 비활성 기체 아닙니까? 그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본질을 찾았느냐? 그 의미인 거죠. 이게 나왔다고 가지고 36번을 막 외우고 뭐 54번 제논 외우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셨죠? 옥텟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헬륨을 제외한 비활성 기체 가장 바깥 껍질에 S와 P를 다 채우고 있다. 그게 바로 전자수가 8개다. 그 의미 출제자는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게 바로 본질인 거죠. 자, 출제자의 눈. 지금 이 시기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부분을 좀 봤어요. 어떻게 이제 우리는 가야겠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의 위치를 판단해야겠죠.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객관적으로. 자,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일맥상통해요. 출제자의 눈을 갖고 고난도 변별력 문항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학습을 해라. 제발 부디 이제 그만 방어하고 나올 수 있는 거 제대로 깊이 해라. 양적 관계 잡아라. 이 단어에서 개성 있는 원소 단어에서 주기율 잡아라.
고득점 나온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작년 정말 많은 수험생이 저와 함께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수험생들이 저와 함께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소중한 결실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걸 보여드리면서 나누려니까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전 이미 해설 강의를 마쳤습니다. 물론 수강생 대상으로 제공합니다. 무료로. 근데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왜 수강생만 챙깁니까? 물론 비수강생도 신청하시면 다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이렇게 수강생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누군가의 공격 대상이 되어 왔어요. 제 해설 강의가 교육을 받는 학습자의 어떤 교육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좀 퇴색된 비교육적인 누군가 이용의 수단으로, 그리고 제가 수강생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를 헐뜯고 없는 말들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 제가 어쩔 수 없는 방법.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메가스터디 보시면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해설 강의를 이제 올려놓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채널을 만든 겁니다. 불편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께서 신청하십시오.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영상을 그분들이 보신다면 이제 제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오로지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제발 그만하길 당부, 아니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를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6월 모의평가 이제 끝났어요. 6월 모의평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과 준비로 앞으로 남은 시기를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집니다. 끝에 있다는 거죠. 수능을 10년 뒤, 20년 뒤 본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뭐 해야 돼? 잠을 자야 되고, 보고 싶은 영화 봐야 되고, 영화뿐만입니까? 먹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여러분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참잔 말이야. 월드컵이든 뭐든 딱 5개월 아닙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5개월. 끝에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아셨죠? 정말 긴장 속에 하루 보내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 이 오늘 받은 충격을 절대 잊지 마시고 이후 학습에 반영시켜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감동과 임팩트로 준비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능 그날까지 제자 여러분들 객조로 화이팅!